풀었다고? 넌 왜 안 보내, 근데? 넌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지? 풀었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내신 대비해요. 이런 거지 같은. 이제 좀 있으면은 없잖아요. 3월까지 달리면 되죠. 진짜 보자. 그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 카톡으로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자, 이 내신 대비 때야 뭐 내신 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당연히. 이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말, 여러분들이 11월 말이죠. 졸업고사가 끝나면 11월 말이고,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12, 1, 2,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3월 달 중순, 3월 한 20일경 정도에 보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의 결과가 될 거고,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과 일종의 첫 인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 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인상을 잘 형성을 하게 되면 향후에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적어주는 생기부의 내용이 아무래도 좀 더 알차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느낌, 이미지를 확연하게 심어 주셔야, 그래야 선생님들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생기부를 작성을 해 주실 테니까 그거를 잘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첫 인사는 3월 모의고사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12월, 1월, 2월을 잘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제 3학년 중학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고요. 7과 8과. 8과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는 아직 7과도 안 끝나겠지만, 8과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1과부터 6과까지 공부를 했을 때 각 과마다 문법사항을 2가지씩 확인을 했었죠. 2개씩 문법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8과가, 마지막 과가 문법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해당 문제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좀 금방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7과에 나오는 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혹시 지금 학교에서 7과를 진행을 해서 가정법을 배운 학생이 있을까요? 수업은 했는데. 수업은 하셨어요? 안 들었다고요? 단순 조건만 봐요. 단순 조건문하고 뭐라고요? 다 했어요. 가정법. 다 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가정법. 자, 뭐라고 배우셨을까요? 가정법이 뭐다? 가정법이 뭐라 그러나요? 법. 학교에서 일단 뭐라도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그 스프링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요? 본드가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 보구나.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설명을 들으셨을까? 일단은 가정법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법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이 뭐예요? 법. 가정법에서 법이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법이 뭘까요? 주하나, 법이 뭐니? 저요? 아직 안 했나요? 학교에서? 영어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은 이제 법률할 때 법자죠. 법률할 때 법을 law라고 하는 거고, 우리 요 법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영문법에서 법이라는 거는 무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무드는 한국말로는 분위기라는 뜻이고요. 자, 이 분위기, 법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존재하는 법은 총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명령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가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 2가지 형태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명령문 있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을 명령법의 형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직설,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직설적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야, 넌 너무 말을 직설적으로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애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쵸? 그러니까 그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을 듣는 친구들은 어때요? 가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직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잘못했다 그래, 잘못한 내용이라도 네 잘못했다고 막 비난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설법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이 있으면 사실을 사실과 반대로 전달을 해요. 있는 사실과 반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전달을 한다는데,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그러면 반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잘 안 해보시거든요. 가정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는 가르치시면서 사실을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왜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설명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법이라는 것을 뭐라고 봤죠? 분위기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은요, 영어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딱 요 3가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명령법, 직설법,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화법, 말하는 방법은요, 분위기니까 각각의 법에서 뭘 하는 게 있겠어? 각각의 법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명령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겠어? 명령법,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너희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너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요? 또는 기분이 어때요? 엄마가 너희들 보고 야 공부해!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그랬어요. 뭐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기분은 어떠냐? 분위기는 어떠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분위기는 어떠냐고. 험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머니가 주한이한테 얘기한 거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 조금만 더 들고 있다 진짜 뒤진다 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형성하고자 명령법을 쓰는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직설법이라는 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무슨 야, 너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떴어? 그럼 화장 열심히 하고 온 여학생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화장 2시간 했는데 막 아니, 너가 성격이 좋아서 그냥 너를 보고 얘기한 거지 넌 화장을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화장을 되게 정성 들여서 하고 온 친구한테 야, 너 오늘 화장이 내가 열심히 화장을 했으니까 내 화장을 알아봐 주는 거 떴어. 그러면 실제로 화장이 떴다 치자. 근데 사실 화장이 떴어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졸라 기분 나쁜 거잖아요. 실제로 뭐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빨에 뭐가 꼈어. 야, 너 고춧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가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너 2층 고춧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직설법인 거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가정법은 뭐예요?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럼 왜 굳이 사실과 반대로 표현을 하나요? 이 사실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분위기는 일률적으로 어떤 분위기요? 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일어날 가능성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지는 그 문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분위기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법을 쓸 건지 직설법을 쓸 건지 명령법을 쓸 건지 세 개 중에서 뭘 써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너는? 안 나올 것 같아. 왜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뭘 써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하나 가서 물 좀 떠와. 명령법이에요. 그쵸? 물 떠오겠죠? 직설법으로 말해볼까요? 야, 너 화장실 가게 되면 화장실 가는 길에 물 좀 떠올래? 같은 말이죠. 내가 얘한테 물 떠다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을 명령하듯이 말할 수 있어요. 물 좀 떠와라. 물 떠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는 길에 물 좀 떠다 줄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이걸 가정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든 말의 목적은 뭐야? 물 떠다 줘. 이게 말의 목적이야. 근데 물 좀 떠다 줘를 물 떠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 좀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얘를 쓸래요? 얘를 쓸래요? 얘를 쓸래요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얘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건 글 쓴 사람만 아는 거죠. 그렇죠?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써져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어떤 분위기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법이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요.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온대요, 선생님?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어느 걸 써도 상관없다 그랬지. 됐어요? 그러면 얘 쓸래, 얘 쓸래, 얘 쓸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뭐는 시험에 나올 거냐면 문장을 보고서 너는 명령법이구나, 너는 직설법이구나, 너는 가정법이구나. 너 가정법이네. 아까 뭐라 그랬지? 글 쓴 사람이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지 글을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글 쓴 사람이 메모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는 동그라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얘가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 직설법 썼네? 너 가정법 썼네? 너는 명령법 썼네? 라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중요합니다. 뭘 보고 판단하냐면 동사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동사의 모양을 보고 얘가 명령법이구나. 얘가 직설법이구나. 얘가 가정법이구나. 라는 거를 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험에는 뭐만 나오겠어요? 그렇죠. 동사의 모양이 뭘 쓰는 게 적절하니 요거 말고는 시험에 낼 게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하는데 쓰는 거고 얘를 뭐 하는데 쓰는 거고 시험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까지만 알면은 게임 끝난 거죠, 이제.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참고로 밑에 보시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밑에 보시면 단순 조건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칠판에다 좀 적어서 설명을 할 건데 어차피 여기 칠판에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좀 들으세요. 굳이 나는 지금 적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어디다 적으실 거냐면 여기다 적어. 겉장 앞에다가 적어. 알았지? 마땅히 적을 데가 없네? 응? 그 밑에 있어요? 그래. 그 밑에 있군요. 보십시다. 침 뱉어도 돼요? 응?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법 그러면은 방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너네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가 좀 늦죠. 내일 시험을 보는데 지금 쟤네들 했던 교과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가정법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시험 범위 내에. 그 가정법은 아마 이제 내일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장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가정법 그 중에서도 if 가정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if 가정법을 배우자마자 지금 쟤네 교과서에서는 뭐가 실려 있냐면 if가 없는 가정법이 나와요. 참 사람 미치겠는데 뭐 일단 봅시다. 일단 가정법이 뭔지부터 확인을 할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if 다음에 아니 아직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현재 동사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게 있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이렇게 오고 과거 동사가 오고 왜 이래? 주어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느낌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다음에 have pp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문법서에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교재를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또는 대학에 가셔서 성인들이 보는 영어 교재를 보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돼요. 그 용어가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그 용어에 익숙해지실 필요는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를 직설법 조건문이라고 불러요. 얘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볼래요?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를 시그널 테크닉을 저 이거 부끄러워해서 너? 아니 좀 나오면 아니 왜 시끄럽니잖아. 얘가 지금. very very sweet하고 좋은 좀 위아래를 살짝 띄어서 쓰세요. 너무 바짝 붙여 쓰지 마시고. 바짝 붙여 썼구나.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정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첫 번째 이름하고요. 저 아이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하고 실제가 달라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자, 잘 보십시오. 얘는 이름이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이름이 가정법 과거야. 응?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이름이 최수석인 애가 있었어요. 진짜 이름이 최수석이야. 들어오는 선생님, 우리 반에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걔한테 항상 야, 너가 이번에 수석이야? 농담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뭘 쏟았다고요? 그래? 뭐, 농담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때 당시에 우리 반에 들어오시는 모든 선생님이, 이제 출석부를 보고 출석을 부르시면서 최수석이 있으니까 최수석 네가 이번에 수석이니?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본 적도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수석일까요? 수석이 아닐까요?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즉 그 사람의 이름이 수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공부를 잘하고 수석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실제 나타내는 시점이 언제처럼 느껴져요? 이름이 과거니까. 과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파란색입니다. 과거라고 이름이 붙었을 때는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야. 즉, 이 아이의 이름은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양을 보고. 뭔 모양? 과거 동사가 왔네. 과거형의 동사가 왔으니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자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아이의 실제 시점은 언제냐면, 실제 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입니다. 실제 시점은 현재 또는 미래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얘를 물어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또는 직설법을 다시 가정법으로 바꿔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냅니다. 근데 원칙대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동태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능동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쓰고, 맞아? 맞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능동형의 문장을 당신을 이라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고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나에 의해서 라고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동태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실 수동태를 처음 배울 때는요, 능동 문장을 바꿔 쓴 것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능동 문장을 수동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 써라 라고 하는 거는 바꿔 쓰면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왜요? 능동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수동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얘는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나의 초점이 가 있는 건데, 너는 사랑받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너한테 포커스를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하는 초점이 다른데 얘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포커스가 다르니까. 물론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바꿔 쓰는 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바꿔 써보세요 라는 것을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동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즘 살이 많이 불었어요. 고개 끄덕이지 말라고. 살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내가 현실은 뭐예요? 살이 많이 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이 안 쪘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도 못해?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살이 쪘지만, 현실은 살이 쪄 있지만은 반대로 살이 안 쪘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을 나중에 직설법으로 바꿔본다? 바꾸는 게 원래는 돼요, 안 돼요? 바꾸는 게. 아니, 분위기가 다른데 바꾸면 되겠냐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엄격하게 얘기하면 직설법으로 바꿔보는 거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아까 여기에서 수동태로 바꿔보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정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혼란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모양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갖다 썼어요? 과거의 모양을 갖다 썼지만 실제는 뭐예요?
현재예요 또는 미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별로 헷갈릴 것도 없구만요. 자, 요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헷갈려지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뭐가 되냐면, 보세요. 직설법 조건문에 여기에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쵸? 이거를, 직설법 조건문을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현재를 직설법 조건문이라고 똑같은 용어로 그냥 통칭 바꿔서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직설법 조건문 이 두 개는 같은 말인 거야 사실은. 그럼 보세요. 얘는 모양은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은 현재 동사 썼잖아요. 또는 미래 동사 썼잖아요. 현재 미래를 썼죠. 이 아이의 실제 시점도 어디예요? 현재 또는 미래예요. 이제 헷갈립니다. 잠깐만. 얘도 현재 미래고 얘도 현재 미래예요. 나타내는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나타내고자 하는 시점은 같습니다. 얘도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얘도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다만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사실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잠깐 먼저 한번 볼게요. 요 문장이요. 요 문장 해석할 거야. 들어. 여기 봐.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안 보이나요? 우주 보이니? 나는 will employ him. 그 사람을 고용할 거예요. 이런 얘기죠. 됐어요? 요거 해석할게요. 잘 들으세요.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겁니다예요. 요 아이의 해석과 요 아이의 해석을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됐죠? 나는 그를 고용할 겁니다.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거 해석할 거야.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거예요. 어때요?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혜연, 어때? 응? 같아요? 같아요. 해석이 같아요. 왜? 해석이 같다고요. 왜 같아요? 실제 시점이 똑같으니까요. 실제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가 다르다며요. 사실과 반대로 나타내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게 다르다며요. 예. 그 분위기만 다른 거라고요. 봐봐요. 시점이 현재 또는 미래입니다. 시점이 현재 또는 미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직설법, 즉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 사람 정직해요, 안 해요? 옆에다 적으세요. 이거 옆에다가 그 사람이 정직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정직할 가능성 50-50입니다. 정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50대 50의 가능성을 가져요. 됐습니까?
그런데 50대 50, 나는 얘가 정직한지 안 한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정직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정직할 가능성에 50에 해당이 된다면 나 걔를 고용할게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정직한지 아는지 아직 모른답니다. 되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을 쓰면은 자,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를 현재사실의 일이야. 과거 동사를 썼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정직해요, 안 해요? 사실과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걸 난 알아요, 몰라요? 안다예요.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직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사실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어 나는 얘가 정직하지 않다 미안해 난 얘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만약에 네가 정직하잖아 그럼 내가 널 써줄게 내가 너 우리 회사에 고용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선생님, 저 선생님 회사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넌 정직하지 않아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럼 얘는 일자리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건 뭐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넌 정직하지 않아서 우리 회사 못 들어와! 그쵸?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야, 네가 정직하면 내가 널 써줄게. 나는 얘가 정직하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정직하면 써줄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안 써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 너 고용 안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나 너 정직하지, 그럼 얘도 생각하겠죠. 아씨, 나 정직하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않아서 너 못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정직하면 써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덜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가 정직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요. as he is not 실수를 하는 것부터 적읍시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까지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was not honest.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would not employ him. 요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과거형의 동사를 쓴다라는 거는 이 아이의 실제 시점이 과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실제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 현재 또는 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는 원래 시점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걸 is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자, 이게 줄어졌다.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한 김에 얘까지 마저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제 우리 교재에는 가정법 과거 문장만 나오기는 할 건데요. 가정법 과거를 배울 때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같이 하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의 모양이 있으니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실제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시점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라고 썼어요. 여기에 현재 동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건 100% 사실입니다. 그쵸? 만약에 여기를 He may be rich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그가 부자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자일 가능성이 50대 50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자라면 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나는 준호네 집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몰라. 네가 부자라면 그러면 그냥 현재 동사 쓰면 돼. 난 모르니까. 나는 얘네 집이 부자가 아닌 걸 알아. 야, 네가 부자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야? 현재 사실을 얘기할 때는 현재보다 한 단계 과거화시키면 돼요. 그럼 현재의 일을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무슨 시제 쓰면 돼요? 무슨 모양의 동사를 쓰면 돼요? 현재보다 한 단계 전, 과거형의 동사를 쓰면 돼요. 됐습니까? 얘는 어제 PC방에서 6시간 동안 PC방에 게임을 했어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PC방 안 간다며.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PC방 갈 거지? 아니요. 네 뒤에 있는 애가 불었어. 6시간 동안 PC방에 있었던. 아, 그래? 잠깐 있었어. 알았어. 내가 크게 뭐라 안 하잖아. 자, 네가 지난 금요일 날 PC방에 갔었죠? 간 게 사실이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 뭐야? went라는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안 갔더라면, 안 갔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사실은 갔는데 안 갔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과거의 일을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화시키라고요. 그럼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과 반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과거보다 더 과거가 뭐니?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보다 더 과거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럼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나요? 됐어요? 정리해보세요. 요게 가정법입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려요. 특히 이름과 실제 시점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뭐를 배우시냐면 가정법 미래라는 걸 또 배워요. 근데 가정법 미래는 이제 거기서부터 더 큰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듣고 흘리세요.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는데 가정법 미래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여기에 가정법 뭐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땐 뭐를 기준으로 이름 붙였지? 뭐 기준으로? 여기 생긴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였지? 근데 여기 가정법 미래라는 건 여기 미래 동사를 안 써요. 얘 가정법 미래는 뭐냐면 이 아이의 실제 시점이 미래의 일이거든요. 실제 시점이 미래예요. 실제 시점이 미래인데 이 미래 내용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뭐냐면 뭔가 이름을 붙이고 네이밍을 할 때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이 반을
이름을 붙일 거야.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성별이잖아요. 성별이라는 걸 기준으로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부르면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별로 기준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다른 걸 기준으로 또 삼는 거예요. 이게 그거인 거야. 가정법 그랬으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그랬으면 똑같이 생긴 모양, 동사의 시제를 보고서 이름을 붙였으면 여기 과거 동사 보고 과거라고 붙였고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를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 붙였으면 가정법 미래도 여기 미래 동사가 써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래 동사 붙었잖아요. 그쵸? 이거 왜 가정법 미래라고 안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혼란이 생겨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는 다행스럽게 지금 안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이 얘기를 왜 굳이 한 거냐면 이게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조금 덜 헷갈리니까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 이름에는 과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 아이는 과거 시제하고의 일은 아니에요. 과거 시제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언제 일이냐면 현재 또는 미래 시제의 일이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은 이 아이의 실제 시점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만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뭐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사의 모양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동사의 모양을 보고 얘가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동사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 짝짓기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가 과거 형태의 동사가 왔으면 여기는 우드 동사 원형을 쓰고요. 여기에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가 오면 여기는 would have pp를 쓴다. 이렇게 짝짓기만 잘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가 이렇게 짝지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으니 이렇게 짝지어지거나 이렇게 크로스해서 짝지어지는 경우는 지금은 논외로 합시다. 지금은 논외로 하실 거고 과거 동사, 우드 동사 원형, had pp, would pp 이렇게 짝짓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요게 실제 수능에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서 가정법이라는 문법사항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10번 시험 내면은 한 0.2번 정도 나올까? 잘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가정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글 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글을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얘도 고등학교 올라가셔서도 짝짓기만 잘하시면 돼요. 짝짓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일 때는 얘, 이거일 때는 얘 이렇게 짝짓기만 잘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정법 과거. 자, 여기서 과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라고요? 이름을 과거라고 붙인 이유는 모양을 보고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모양을 보고서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 또는 미래다. 선생님, 현재는 현재고 미래면 미래지. 현재 또는 미래는 뭐예요? 현재 또는 미래는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우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들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현재 동사를 쓰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정직해도 나는 그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푸절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if 자체에 그 뜻이 있으니까 여기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동사를 써서 야, 이놈이 지금 정직하면 내가 널 쓸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말의 의미는 너가 앞으로 정직하게 되면 내가 널 쓸게. 이 말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여기를 현재 또는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왜 현재하고 미래로 같이 묶어서 가나요? 라고 질문할 학생이 있을까 봐 미리 대답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오셨어? 자, 그래서 실제 시점은 언제다? 현재 미래다. 됐지요? 자, 갑니다. If I had some money, 내가 돈이 있었다면, 있다면. 이런 제기랄. 또 지랄. 그만, 내가 헷갈리다 했어. 과거형의 동사를 썼지만 실제 시점은 언제라고? 현재 미래라고. 가지고 있었다면이야, 있다면이야. 뭐가 맞아? 있다면이 맞다고요. 되셔요?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아이는 나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써보세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써보세요. 지옥,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써보세요. As I if가 아니라 as.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같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만 표현할까요, 그러면? haven't. have의 부정은 haven't예요, don't have예요.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중1 과정도 제대로 못 거친 사람 될 뻔했어. As I don't have some을 any로 바꿔야죠? 그 다음 I cannot buy a new cell phon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되셨어?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요. 과거 동사는 항상 워만 씁니다. 비동사는. 원래 피터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은 was가 과거형의 동사 아닌가요? 맞죠? 원래는. 3인칭 단수일 때는 were가 아니라 was를 써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법, 비동사의 가정법 동사는 무조건 were만 씁니다. was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의 가정법 동사는 was라는 형태가 없어요. 만약에 가정법이 아니었으면 Peter was 이렇게 썼었겠죠. 가정법이 아니었으면. 근데 were라고 쓰면 아, 얘 가정법이구나. 피터가 여기에 있다면 피터는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됐니? He would help us. 그는 우리를 도울 텐데. 야, 피터만 있었으면 피터가 우리를 도울 텐데. 자, 여기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때요? 야, 여기 가정법이지 얘들아? 혜연아, 여기 봐. 이거 가정법이지? 이거 어려운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네가 드는 생각, 분위기는 어때요? 피터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텐데. 피터가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네.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떠니? 다른 학생 혹시 느껴지는 분위기 너는? 그렇죠. 맞아요. 이때 분위기는 뭐야? 아, 걔가 없어서 못 도와주잖아 라는 안타까움의 분위기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가정법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특정 하나의 분위기만 풍기는 건 아니에요. 응? 아까 뭐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얘한테 야, 물 떠와! 공손하니? 하나도 안 공손하죠. 근데 야, 너 가게 되면 갔다 올 때 물 좀 떠다 줄래? 뭐야,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 가정법에서 방금 내가 주한이한테 했던 이야기 가정법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 거야? 공손한 표현이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손한 표현은 아니죠. 어떤 분위기가 걔가 있었으면 걔가 도와줄 건데 걔가 없어서 우리 지금 내가 개고생하고 있잖아. 아깝이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 권양아?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a teacher? 네가 선생이었다면. 선생이라뇨, 새끼야.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었다면. 없다면? 선생님이 없다면 선생님이라면. 요거는 사실 우리가 독해할 때 현재 동사냐, 현재 시점이냐, 과거 시점이냐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해석을 사실은 해요. 일반적으로 독해를 할 때. 근데 가정법을 할 때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양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과거형의 동사를 썼지만 현재 미래의 일이라고요. 네가 선생이었다면 뭐 했을 거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이제 여기가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여기가 우드 동사 원형이 나온 걸 보면 이건 가정법이라고요. 그러면 네가 선생이라면 너 뭐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를 표현한다 그러거든요. 얘 지금 졸아요? 졸지 않는다면 사실과 반대죠. 근데 얘는 선생님이라면 그럼 네가 지금 선생이에요? 아니죠. 얘는 지금 언제적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죠? 그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 그럼 미래라는 거는 모습이 정해져 있니? 그러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반대 모습이 있니?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현재의 모습은 남성입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남자가 아니라면 상상이 좀 이상하겠지만 뭐 하여튼간 현재 남성이라는 모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반대의 모습이 없는 거라고. 그럼 반대가 없으면 얘는 뭘 표현하는 거야?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네가 부자라, 네가 정직하다면 내가 널 고용할게. 정직할 가능성 몇 대 몇? 50대 50. 근데 그걸 과거 동사로 써서 if he were honest 그러면 그가 정직할 가능성 몇 프로? 빵 프로. 됐나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요. 선생이라면 그랬어. 선생이 앞으로 된다면 이란 얘기겠죠? 근데 그 선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너 선생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선생이 된다면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내 펜 어디 갔니? 여기 있네. 현재에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무조건 아쉬움만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요 지문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예문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제 가정법이 되는 걸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비동사는 were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as I knew the answer, 내가 답을 알았다면 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말을 해줄 텐데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겠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라면 지호야, 내가 너라면 지금 딴짓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설명 듣지 문제 안 풀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을 한글로 지금 지호, 내가 너라면 딴짓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장을 한국말로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딴짓하지 마. 아니 직설법으로. 지금 한 문장을 그대로 내가 너라면 딴짓 안 할 거야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되잖아. 난 너가 아니야.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딴짓을 할 거야. 그렇지.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그럼 아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네가 부자라면 난 널 고용할 거야가 있었어. 네가 정직하다면 난 널 고용할 거야. 여기 봐. 그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보자. 난 네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얘는 직설법으로 바꿔도 그래도 비슷한 분위기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했던 말은 직설법으로 바꾸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죠. 왜?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짓은 안 할 거야 이랬어. 그 말은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짓을 할 거야예요? 아니잖아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잖아, 지금 가정법은.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완곡하게, 내가 너라면 설명에 집중할 것 같아. 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지, 그때는.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얘기했죠. 직설법으로 바꾸는 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설법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잘 보세요. 여기가 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대니까 was not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냐면 과거형의 동사를 실제 시점은 얘가 현재라는 걸 파악하고 현재 동사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과거의 동사, 과거형의 동사가 사용됐지만 얘는 현재의 일이지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역으로 더 일찍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차를 잡을 수가 없었어. 이 말은 좀 더 일찍 출발했다면 기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갑니다. 과거의 일을 반대로 표현하면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쓰라고요. 그럼 뭘 써요? had pp. not이 붙었으니까 반대니까 not을 떼면 돼요. 됐죠? could의 과거 동사의 한 단계 과거형은 could have pp예요. not이 붙었으니까 not을 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밴드 있죠? 있나? 수은아, 핸드폰 놓고 밖에다 내고 오세요. 핸드폰 내고 들어옵시다. 자, 가정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렴풋하게나마 좀 감이 잡히실까요? 승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가정법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너는 아직 뭐 이 자식아? 왜 그러는 거야? 신발 산 거 잘하는 거야?
자, 가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예요? 자, 우주야. 우주야! 야, 그 우주 이렇게 너가 함부로 할 애가 아니야. 얼마나 성실한 애인데. 금요일날 유일하게 우주만 왔다. 1대1 수업했는데 내가 영상 찍으면서 혼자가 아닌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무도 안 봤으면서 뭘 웃어, 이씨. 아빠 이거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주, 막 가고 싶어 미쳐할 뻔했어. 선생님, 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돼. 쌤, 내일 봐요? 네? 내일 안 오죠? 내일 봐요. 내일 보죠. 네, 시험. 방금도 가정법 얘기해주고 왔어요. 꼭 외우라고. 쌤들, 그래. 학생들이요. 쌤 말 잘. 말을 안 들을 거면 왜요? 그냥 물었어. 근데 니들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말만 듣잖아요. 내가 뭐라 그러든. 응? 사실 말이 다 필요한 말이야. 내가 뭐라 그러든 니들이 필요한 말만 듣잖아. 나쁜 놈들. 뭐라고? 그래, 우리 우주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당분간 일주일간은 너 하고 싶은 거 해. 프리패스야. 넌 앉아, 이 자식아! 아, 그래. 뭔 소리야. 비계는 뭐라고? 귀엽다. 파란색. 자, 준호. 가정법이 뭐라고? 법이 뭐라 그랬어? 법. 분위기. 법에는 총 3종류가 있다 그랬다? 지호? 역설, 왜? 역설법이요? 직설법, 가정법. 가정법, 명령법. 자, 그 명령법, 가정법, 직설법이라는 법의 종류와 그 다음에 법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연결을 지어보면 주하나? 도대체 영어에서 말하는 법은 뭔 거예요? 각각의 법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지민이? 그게 직설법의 분위기인지 가정법의 분위기인지 또는 명령법의 분위기인지는 어떻게 파악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지게 맞으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후자로 한다고요? 제가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병력법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너도 졸았죠? 생각을 해보면 되죠. 해석을 해보면 된다고요? 어떻게? 뭐예요? 질문도 모르고요. 지호?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안다고? 네? 구분을 못 한다고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그렇죠. 동사의 모양을 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사 원형이 쓰였어. 무슨 법이야?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래, 명령법. 동사 원형을 보면, 얘 명령법이구나. 이 새끼 명령하네. 나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네.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을 보고 그 법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는 뭐만 나와? 동사의 모양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의 동사의 모양을 짝짓기를 잘 해서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과거 동사, 우드 동사 원형,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짝짓기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얼마나 쉬워요. 보세요. 우주 왔어? 앉아.
어머나! 우드 동사 원형이네? 짝짓기만 잘하면 된대. 뭐 써? 와. 어머? 쿠드 동사 원형이네? 여기 짝짓기만 잘하면 돼. 뭐 써? 해도. 쉽다. 여기가 과거 동사가 왔네? 그러면 짝짓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이 뭐 써? would? would? 세트. 센트요? 트 아니야? 트. 아니 진짜. 야, 니들이 화목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지금? 3단 변화도 모르네? 참네. 야, 원형과 과거형 이걸 모르는 거야, 설마 지금? 그걸 해야 돌아버리겠네, 진짜. would 동사 원형이다잉. 센트는 과거 분사형이지?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조건이냐, 가정이냐, 어떻게 따지나요? 어머나 세상에. 조건은 직설법 조건문이라는 뜻이고, 얘는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인 거죠? 조건문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뭘 보면 안다고? 동사의 모양을 보면 안다고. 혜연? 구분 못해요가 아니야. 뭘 보면 구분할 수 있어? 동사의 모양. 동사의 모양이 무슨 형의 동사예요? 현재 형의 동사예요? 과거 형의 동사예요? 현재 형의 동사죠? 우주야? 우리 우주 잠시 명상에 빠져 있었네. 현재 형의 동사는 가정이에요? 직설법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직설법 조건문. 원해요? 뭘 쓰고? 짝짓기? could 쓰고 가정법. 할 수 있겠니? 여기는 if절이 앞에 나왔다가 if절이 뒤에 나왔다고 원뭐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if 주어 무슨 동사? 현재형의 동사, 과거형의 동사. 현재형의 동사면 will이야, would이야, 짝짓기? will.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직설법 조건문. 할 수 있겠죠?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럼 어디까지가 숙제가 되겠어? 쭉 숙제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문법 다 했는데? 응? 문법 소대 안 남았어. 너할게 없는데? 아, 소대. 자, 그럼 어디까지가 숙제가 됩니까? 쭉 숙제가 돼서 가정법 과거 15쪽까지. 그래서 끝낼 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끝낼 리가 없잖아요. 뭐 할 리가 없다고? 끝낼 리가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그럼요. 응? 자, 이제 소대 겁니다. 알겠다. 야, 이거 빨리 다 풀어야 돼. 소대 겁니다. 이거 안 가져다 문제 풀어야 돼. 야, 진짜 너무 많아. 나 지금 방금 깨잖아. 여기야. 밀어가지고. 자, 야, 진짜. 소대시. 자, 방금. 조용! 조용! 방금 혜연이가 에이, 소대. 이랬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소대시요. 소하고 대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고요. 소하고 대시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얘하고 얘는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소댓과 2번 소댓을 구분해 보십시오. A 소댓인데 그 정도는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요? 1번. 1번이 그래서 뭐뭐 했다. 큰일 났네요. 아니 2번. 2번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 하지만. 뭐 해서. 뭐 하도록. 아니에요. 자, 방금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했을 때 얘를 그래서라고 한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야, 얘가 그래서야?
얘가 그래서야. 여기 so는요, 지금 저 친구는 so를 접속사, 등위 접속사 so가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등위 접속사 so는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so는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이때 so는 so 다음에 뒤에 뭐가 오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서 요 so는 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됐나요? 부사 so이기 때문에 요때 so는 뭐라고 해석해요? 너무나 형부해서 어이쿠 해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됐어요? 아무도 안 적네? 안 적혀 있을 텐데 교재에. 저희 학교에서 써가 배워요. 네? 형용사 그럼요. 당연히 배우셔야죠. 아니 그거 시간에 국어 시간에 배운다고요? 소우댓을요? 아니 소대 말고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이제 구문법을 배우기 시작하시는군요. 형용사, 부사, 영문법하고 구문법하고 헷갈릴 텐데, 이제 구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관용어가 보통 이제 명사, 대명사, 명대수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붙어 나오는 소댓은 우리 교재에서는 저거를 배우지만 얘도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의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목적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의 뜻이 있어요. 뜻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두 경우 모두 대신 생략이 가능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품위 있게 공부를 하시니까 요때 so가 뭐라고요? 품사가 부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so의 품사가 부사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is young 그랬어. 해서 그녀는 어립니다죠. 맞아요? 자, 이거를 주민아 뭐하니? 너무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댓 구문이라는 것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너무 어려서 she can't drive a car. 그럼 무슨 말이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됐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 파란색 분필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하얀색 분필만, 요것도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얀색 분필만 놓으면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죠? 그녀는 어립니다. 끝. 됐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so that이라는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얘가 하는 기능이,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봐.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녀가 어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녀가 어리긴 어린데 얼마만큼 어리냐면 야, 운전도 못하더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그녀는 어립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so that이라는 형태를 씌움으로써 어린 정도가 표현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so라는 말은 품사가 뭐라고? 이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번 여러분들 시험에 때려 죽여도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한번 들어. 왜? 당장 여러분들 수능 그 내신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풀게 되면 그때 모의고사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가 품사가 뭐라고? 부사.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지? 뭘 수식?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뭐 동사나 문장 전체 수식이지. 이때 so that에서 so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she is so young tha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말을 바꿔볼게요. She is a young woman 그랬어요. 해석이요? 그녀는 젊은 여성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똑같이 so that을 써가지고 so that의 기능이 뭐라 그랬니, 주하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죠? 그녀가 어리다라는 것을 좀 더 풍부하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어려가지고 세상에 운전도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so that을 이용해서 쓸 수 있나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해석은요. 그녀는 너무나도 어린 여성입니다죠. 이걸 so that을 붙였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녀는 너무나도 어린 여성이어서 됐나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어린 여성이어서 그래서 그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내용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선생님, so는 여기 볼까? 부사라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해야 된다며요. 근데 얘는 명사도 있는데요. 얘는 얘를 수식하고요.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 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얘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요게 so young, a young woman 그러면 so that을 그냥 그대로 갖다 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 young woman에다가 so that을 갖다 씌우면은 요게 어떻게 바꾸냐면 so young, a woman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요. 관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거는 지금 내일 모레 수능 보는 고3 애들한테도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이 문제 내용 못 풀어요. 근데 예전에 영어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so가 부사로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youn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잖아.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여기 뒤에 있던 애를 so가 꾸며줍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관사 앞으로 끄집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so young a woman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는 문장이 돼요. 요거는 조금 나아간 얘기고요. 일단 so that 구문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회사는 붙어있는 소리는 뭐예요? 아니죠. 떨어져 있는 so that도 같이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봐봐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100점을 맞고 싶으면은 한 120점 맞을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100점 정도가 겨우겨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되고 특히 so that 같은 경우는 붙어 나오냐 떨어져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중요한 건 물론 이쪽입니다. 그래서 so that 떨어져 나오는 거하고 붙어 나오는 거. 붙어 나오는 게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투부정사를 이용하면은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의 의미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 투부정사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요거를 두 번째 문장. 요거를 so that 주어 동사를 in order that 주어 동사 투동사 원형, so as 투동사 원형, in order 투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I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구, 절,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구하고 절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하니? 구는 뭐고 절은 뭐지? 지호. 구는 뭐고 절은 뭐예요? 구는 팔다음이고 절은 교회 반대말인가요? 네? 주어 동사. 어떤 게? 구가요? 아, 저요. 절이요.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지? 이런 건 승훈이가 잘하는데. 기계처럼 연습시켰거든요. AI 로봇처럼 연습시켰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는 영어 정의가 뭐예요? 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의미 덩어리라고요. 맞아요? 뭐라고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의미 덩어리. 보세요. 여기 봐. 헬로 여기 보자. 구, 절. 얘가 됐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 얘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합니다. 이거 무슨 품사겠어요? 테이블 위에라는 품사. 부사, 그렇죠? 부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의미 덩어리라고요. 의미 덩어리 뭐야? 테이블 위에라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구 또는 절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는 거야. 어렵니? 안 어렵지? 그런데 그럼 구하고 절은 무슨 차이나요? 얘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고 얘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예요? 절이에요? 구. 구인데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구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구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도 돼? 부사구 이렇게 불러도 돼. 근데 이 앞에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구 이렇게 불러도 돼. 이해돼요?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의주동. 의주동 그럼 뭐가 떠올라요? 간접 의문이 뭐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건가요? 간접 의문이 뭐예요? 그렇지. 의, 주, 동. 그럼 얘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명사절 이걸 떠올려야 돼. 됐어? 간접 의문문은 틀려요. 아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보다는 명사절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조금 더 영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십니다. 됐어요? 잠깐만. 얘는 절이야, 얘들아? 맞아? 그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절이죠? 근데 이 아이의 품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명사가 되는 거라고요. 이 명사절을 축약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뭐 봤냐면 바로 전 시험 범위였어요. 부사절이 있어. 부사절은 어떻게 구성된 게 부사절이지, 얘들아? 어떻게 이루어진 게 부사절이야? 어떻게 생긴 게 부사절이에요? 오늘도 장이 섰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뭔 소리예요, 이거?
저 정도면 진짜. 부사절이 뭐니 얘들아? 야, 저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다고 거지야. 뭐라고?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인데 어떻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공사.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공사. 주동 우와. 우주야 왜 그래? 밖에 뭐 있어? 왜? 지나가는 여학생이 예뻤어?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나이스 나갔다는 거야. 응? 야외에서 어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니?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오라고? 왜 들까요? 중간고사 끝나고 체육대회 하고 우후. 아니 뭐 니들 나이대가 뭐 들뜰 수 있는 나이대기는 합니다만 밖에 나가서 들뜨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최소한 공부를 하러 왔으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평소보다 지금 소리를 더 지르고 있다는 거 못 느끼겠니? 나 지금 배가 땡겨 하도 소리 질렀더니 진짜 이쪽 배가 땡긴단 말이야. 자,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와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 바로 전 중간고사 때 뭐 배웠어? 부사절을 뭐로 축약시키는 거? 부사구로 축약시키는 거 배웠니? 그걸 뭐라고 불렀지?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 생략하고 원형으로 바꾸고 ing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절이 뭐가 됐어? 구가 됐네? 절이 구가 됐네? 명사절이 명사구가 될 수 있나요? 얘도 돼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의문사, 투부정사 들어봤어요? 의문사, 투부정사도 명사구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를 축약시키면 의문사, 투부정사가 돼요. 부사절을 축약시키면 부사구가 됩니다. 선생님, 부사절은 부사절인데요. so that 이라는 무슨 절을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절을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을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구로 얘도 축약할 수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얘라고요. 반대로 사실 우리가 교과 가정상에서는 얘를 먼저 배웠죠. 그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 이걸 먼저 배웠죠? 그리고 그 아이는 앞에 so as라는 말을 붙여서 목적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또는 in order라는 말을 붙여서 목적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 과정상 먼저 배우긴 배웠고요.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 아이를 절로 바꾸는 요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절의 형태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in order to 동사 원형을 in order 대주어 동사, so as to 동사 원형을 그러면 so as 대주어 동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so as 대주어 동사, as 빼고 so 대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요게 다 같은 말이 된다. 근데 어떻게 수랑 대시랑 같이 있어요? 어디가요? 아니, 한번 대서 있어요. 대수를 왜 없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in order to 동사 원형을 in order 대주어 동사로 본 거고 so as to 동사 원형을 so 대주어 동사로 본 거라고요.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어려운 게 없네요. 자, 그래서 나는 서둘렀대. 뭐 하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이거를 투부정사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어가 붙었잖아요. 얘들아, 동사를 부정할 땐 동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지. 투부정사를 부정할 땐 투부정사 앞에다 not을 붙이면 되는 거네. 그래서 in order to 동사 원형을 부정하면 in order no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의해야 될 구문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방금 얘기했던 떨어져 나오는 so that이 나오죠. 떨어져 나오는 so that, 얘는 붙어 나오는 so that.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so와 that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 형용사 써야 돼요? 부사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맞추면 그냥 여기서 수업 끝내줄게. 어디서 앞에 문제를 봐요. 어디서 보였어? 문제도 이해를 못하면서 이 새끼가 지금 어? 앞문장. 앞문장이 왜? 또 앞문장. 소 앞문장이 왜? 또 앞문. 앞문장이 장이 이제 막 필요로 해? 뭐를? 부사를 필요한데 부사를 쓰는 거. 결과에 따른. 아까 비슷해요?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예요. 문장을 수식하면 부사라고요? 약간 봐봐. so that은 야, 꼭 필요한 거니? 지워도 상관없죠. 왜? 아까 애초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덧붙였을 뿐이야? so that을 이렇게 붙여서 의미를 어떻게 했어? 더 풍부하게 했죠. 어린데 세상에 이 정도로 어리다고? 라고 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형용사인가요? 부사용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so that 빼고 생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얘 빠져도 문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얘 제껴놓고 어디 갔어? 얘 제껴놓고 생각하면 요 자리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동사에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한 요게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교과서 본문이 여기가 형용사니까 형용사겠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본문이 여기가 부사니까 부사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여기가 형용사가 쓰여져야 되고 왜 이 자리는 부사가 쓰여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so that을 지워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e was tire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tire가 무슨 뜻이야? 피곤하니요? 타이어.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죠? 그럼 tired 그러면은 피곤하게 되어진 피곤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너무 피곤해서, 네, 그래서 he couldn't do his homework. 숙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so that이 한 가지 뜻이, 붙어 나오는 so that이 한 가지 뜻이 더 있다고 해서. 붙어 나오는 so that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어. 하나는 뭐? 위에서.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럼 위해서하고 그래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앞뒤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so that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 아이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 얘가 이거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결과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한 동작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가 목적인지 결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해석해서 뭐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목적인지 결과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어떠한 장치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로입니다. so that 앞에 쉼표를 쓰면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보다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컴마가 찍혀져 있으면 그래서라고 먼저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우면 그냥 가시면 되고 그래서라고 먼저 했는데 이상해. 그러면 위해서라고 해보십니다. 가볼게요. 컴마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라고 먼저 해봅니다. 그녀는 열나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했어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그래서라니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위해서라고 해볼까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얘도 되는데요? 어때요? 봐봐요. 얘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시제를 보시면 시험에 통과했었기 위해서 그러면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려면 얘하고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래서 여기가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려면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위기를 풍겨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풍겨야 돼요. 그러면 영어에서 분위기를 표시해주는 동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분위기를 표시해주는 동사가 있어요. 뭐게요? 분위기를 표시해주는 동사? 조동사입니다. 응? 조동사가 분위기를 표시해주나요? 선생님, 조동사가 분위기를 표현한다. 굽쇼? 권양아 해서 이걸 한다. 현재 동사. 했다. 그지? 자, 여기다 조동사라는 걸 넣을게요. will을 넣으면, can을 넣으면, must를 넣으면 해석 한번 해봅시다. I will do it. 나 이거 할 거예요. I can do it.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I must do it. 난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진 않죠. 근데 얘가 들어가면 또 어때요? 나는 이것을 합니다 해서 나 이거 할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생겨요? 이거 꼭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게 보이죠. 그쵸?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새끼 할 수 있나? 라는 능력의 분위기가 풍기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좋대요? 아니, 안 하면 큰일 나요? 라는 의무의 분위기가 풍겨요. 그쵸? 조동사가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동사 문제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can을 쓸래, will을 쓸래, 이런 거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왜? 어떤 분위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 그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능력의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글을 쓴 사람이 반드시 거기서 가능과 능력의 분위기를 풍겼다라고 내가 자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쓸래? 조동사를 뭘 쓸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보통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can, may 같은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can이나 may 같은 조동사가 들어가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 여기 이제 could 같은 조동사 can, may니까 과거형인 could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can, may가 들어가면 무조건 목적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can, may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일단 목적으로 먼저 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결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so that을 이용해서 합치세요. 자, 하나 봅시다. Mary saved her money. 그랬습니다. Mary는 그녀의 돈을 절약했습니다. 그랬어요. 절약을 했어요. She wanted to be able to travel Europe. 그랬어요. 그녀는 원했죠. 뭐 하는 것을 유럽을 여행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 메리는 돈을 절약했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유럽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을 하고 저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하나 해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한국말로 해볼게요. They practice hard. 그들은 뭐 했대요? 열심히 practice 연습했어요. They wanted to be able to win the game. 그들은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말로 합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서 이기도록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17페이지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되는데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저번에 그 왔던 그거예요? 또 온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